안녕하십니까. 생물 기본 강의 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TP 분자 공부하셨죠? 네. ATP는 이제 트라이포스페이트죠. 아데노신에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상기 3개가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RNA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맞는 질문이고, RNA의 원료 물질입니다. ATP가.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ATP하고 ATP 물질하고, 그다음에 RNA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보시면 거기는 인상기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르다는 거고, ATP들이 결합을 해서 인상기 3개 중에 2개가 떨어져 나가고, 예, 결합을 하는 걸로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이 맞고, 이게 좀 DNA의 경우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교재에. DNA 경우는 트라이포스페이트, 만약에 이제 GTP, ATGC 중에 이제 G를 형성을 한다. 그러면 DNA 복제될 때 붙겠죠.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 효소에 GTP와 GDP, 다이포스페이트, GMP, 모노포스페이트 중에 뭐가 붙냐면 GTP가 붙습니다. 그건 교재에 명확히 나와 있고, 또 나중에 PCR을 공부하실 텐데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죠. 그래서 DNA를 대량으로 증폭하는 기술인데, 거기에서는 명확히 이제 GTP, ATP, CTP, TTP를 씁니다. 근데 DNA이기 때문에 앞에 스몰 d를 붙여요. 디옥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DNA는 원료 물질이 이제 인상기가 3개 붙어 있는 거죠. RNA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재를 찾아봤더니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캠벨을 찾아봤고, 캠벨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 결합하는 모양에 대해서 이제 구조식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림하고 대충 찾았는데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못 찾았고, 결국 셀바이올로지라고 이제 세포생물학 책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았고요.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포생물학 책의 표현은 이제 RNA니까 DNA 전사할 때 이제 RNA가 합성이 되죠. 네, RNA 폴리머레이즈에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 3개 있는 원료 물질이 와서 결합을 하고 인상기 2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에너지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뭐 다이포스페이트를 쓰는지 트라이포스페이트를 쓰는지 모노포스페이트를 쓰는지 그걸 타겟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 근데 당연히 트라이포스페이트를 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고요. ATP, GTP, CTP, UTP가 RNA의 원료 물질입니다. 다 인상기 3개 붙어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인상기 2개가 떨어져서 RNA가 최종적으로 형성됐을 때는 인상기가 하나씩만 남는 거죠. 예. 그래서 RNA 원료 물질이 뭐냐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고, 근데 DNA 원료 물질이 뭐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R에서는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건 뒤쪽에서 다시 공부하실 거고요. 다음에 해당 과정 용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쉽죠. 해자는 분해할 때 해자고, 당은 슈거 당을 말하죠. 포도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용어고요. 뭐 간단한 건데 제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설명드린 거에서 약간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서, 자, NADH 생성이죠. 이 부분에서 NADH가 나오는 건
피루부산 구조식 암기하셨으면 쉽죠. 예. 카르복실기, 탄소가 3개죠. 카르복실기, 케톤, 메틸 그룹이 있는데, 카르복실기에서 COO가 빠지죠.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고, 남은 H가 NAD 플러스에 전달되면서 환원을 시켜서 NADH가 하나가 생성이 되죠. 요거는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여기 4개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 2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위치에서 NADH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겹치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위치는 쉽게 아실 수 있죠. 여기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C6지만 알파케토글루타산이 C5죠.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 다시 C4 쑥시닐 코에이로 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걸 기억하시면 NADH가 동일한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 말산, 초산 요 하나만 더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가 동일한 이유는 시트르산 구조 잠깐 보셨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시트르산은 C6였죠. 탄소 3개에 각각 카르복실기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3개, 넷, 5, 6개고, 카르복실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좀 유명하죠. 그래서 트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불리고, 그게 TCA 회로의 이름이 된 거죠. 여기서 뭐 어느 카르복실기가 빠져나가는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카르복실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르복실기 CO가 빠져서 이산화탄소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수소 하나가 NADH를 형성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카르복실기가 분해되면서 CO2와 NADH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3개를 CO2하고 같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뭐 2문자로 같이 공부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겠죠. 네.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안 드려서, 여기 이제 C6, C6, C5, C4라는 거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C4에서 C6로 가죠. 이거는 당연히 아세틸 코에이에서, 코에이는 캐리어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아세틸기가 옥설 초산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C4고 얘가 C2죠. 탄소가 6개가 돼서 C6를 형성하게 되죠. 네.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제 강의한 내용 좀 보셨죠? 예. 가볍게 어제 말씀드린 내용 빠르게 리뷰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호흡 5단계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쪼개서 하는 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2문자로 그냥 기억을 하시고, 해아크 전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해당 과정, 아세틸 코에이 생성, TCA 또는 크랩스,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 전자 전달, ATP 합성. 해당 과정은 포도당에서 피루부산까지 가죠. 근데 포도당이 마이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은 숙주세포, 그러니까 진핵세포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얘는 산소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만들어져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갔는데, 이 뒤쪽은 막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막에서 일어납니다. 4단계, 5단계는. 미토콘드리아 막이라고 해봤자 내막과 외막인데, 외막은 자기막이 아니죠. 당연히 외막에 막단백질이 붙어 있고 거기서 일어나죠. 그다음 얘네는 막단백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효소들이 반응을 일으키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질이 매트릭스죠. 기질. 거기서 일어나고, 요거는
둘을 합쳐서 TCA 회로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에인은 피루부산이 산화되면서 생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TCA 회로가 돌아가게 되죠. 거기까지 공부를 하셨고, 세부 내용을 좀 빠르게 보시면, 예. 글루코스에서 해당 과정이죠. 1단계. 글루코스에서 피루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고, 그냥 플레임 말고 이렇게 약어로 기억을 하시고, G는 글루코스, F는 프럭토스, P는 인산기,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얘는 비스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2개라는 얘기죠. 글루코스가, 인산기 6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은 다음에 프럭토스로 이성질체로 전환이 되고, 다시 이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에 인산기를 다시 붙여주죠. 이번에 1번에 붙여주죠. 그 다음에 이게 쪼개져서 DHAP, P겔이 되는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로 P겔로 가죠. P겔은 G3P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PEP란 물질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 된다. 그리고 주로 탄소의 개수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 여기 탄소 C6 화합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C6 상태가 투작이죠. ATP를 집어넣는 식이고, C3 상태가 회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여기 F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상태가 에너지가 최고인 상태고, ATP 두 개 분자를 이용해서 인산기를 붙여줬죠. 여기가 투작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 ATP죠. 그 다음에 회수기는 이쪽 부분인데, 최대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다가 결국 다 떨어지면서 ATP를 2개 분자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P겔은 2세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4개의 ATP를 회수하게 되죠. NADH는 여기서 한번 회수를 하게 되는데, P겔이 2세트이기 때문에 2개 분자의 NADH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 정도 깊이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PFK는 공부하셔야 되죠. 네. PFK, 포스포 프럭토카이네이즈. 그러니까 과당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다가 카이네이즈는 다른 물질에 인산기를 붙이는 효소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대상이 효소라면 그 효소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에다가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 효소가 PFK이고, PFK는 실제 기출이 되었고요. 얘는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피드백을 받죠. 그래서 이 세포호흡 전체 과정의 최종 목적이 ATP 생성인데, ATP가 충분히 많다. 그럼 ATP가 와서 PFK에 바인딩을 해서 블락킹을 하죠. 그래서 앞쪽 단계인 해당 과정의 윗부분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하죠. 또 시트르산도 중간 산물로 상당히 중요하죠. 예, TCA 사이클의 첫 번째 생성되는 물질이고, 그래서 시트르산도 ATP와 마찬가지로 PFK에 바인딩을 해서 블러킹을 합니다. 음성 피드백을 하죠. 반대로 AMP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세포 내에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다는 신호죠. 그럼 AMP들이 와서 결합을 하면 PFK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서 해당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파지티브 피드백이죠. 양성 피드백을 합니다. 자, 보셨고, 2단계는 쉬웠죠. 예,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갔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질인 매트릭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피루부산은 암기하셨죠. 펄북실기, 케톤, 메틸. 여기서 CO2가 빠져나오고, 이게 NAD 플러스에 바인딩을 해서 NADH를 만들죠. 그게 이 부분이 아세틸기인데 캐리어인 코A와 결합을 해서 아세틸 코A가 생성이 됩니다. H가 떨어져 나와서 얘는 환원이 됐지만 얘는 H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H가 붙으면 환원, 수소가 떨어지면 산화죠. 그래서 이 피루부산은 산화가 된 거죠. 저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다른 이름이 피루부산의 산화이기도 하죠. 자, 시트르산의 구조는 보셨고, C6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카르복실기가 3개나 있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문자를 이용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2단계 아세틸코의 생성이고, 이제 3단계 TCA 회로입니다. 얘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죠. 여기 효소들은 막단백질이 아니고 그냥 단백질이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자는 C알코 수푸마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피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두 문자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죠. 당연히 시트르산부터 쭉 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름은 시트르산 주의하실 게 구연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사이트릭 애시드고, 시트르산은 그 귤 쪽에 많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도 많이 씁니다. 여성분들은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트르향, 시트르 계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 성분을 사용해서 좀 상큼한 그런 향을 내죠. 이소시트르산은 이소, 아이소가 이성질체란 뜻이고, 분자식이 똑같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은, 얘는 한글이 아니고 영어라는 거, 말릭 애시드입니다. 근데 옥살초산은 초산이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옥살 아세트산으로 또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버려지는 CO2 먼저 계산하시고, 제일 중요한 ATP, 그 다음에 중간 물질로서 중요한 NADH와 FADH2. CO2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방금 보셨죠? 그 다음에 탄소 수로 계산하시면 되죠. C6, 이성질체니까 똑같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만 C5입니다. 여기서 CO2 하나 빠져나갔고, 여기서부터 C4죠. 여기서 또 빠져나가죠. 그래서 CO2는 하나, 둘, 세 개 빠져나가죠. 그리고 당연한 것은 피루부산이 C3이기 때문에 다 분해되고 나면 CO2 세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몇 개 나오냐는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포도당이 다 분해되면 CO2 당연히 6개 나오겠죠. 6탄당이니까. 자, CO2는 찾았고, 그 다음에 ATP는 쑥쑥이었죠. 쑥쑥 부분에서 나오는데 주의하실 점은 ATP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GTP를 만든 다음에 그 GTP가 ATP를 생성을 합니다. 셔틀링을 하죠. 그 다음에 NADH가 어디서 나오느냐. 얘는 그냥 PER 말, 그 다음, P 다음, E 다음, R 다음, 말 다음.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두 문자에서는 특히 말하고 R은 리을 받침 있는 게 두 개니까, 요 두 개니까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가 빠지는 부분에서 같이 빠집니다. 이유는 카르복실기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빠지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같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로 외우시면 되죠. 말산에서 옥살초산으로 갈 때 NADH가 빠집니다. 이 부분은 카르복실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좀 다른 형태로 빠집니다. 그냥 수소 두 개만 빠져나오는 거라서 구조식이 좀 다르고요. 이건 추가로 기억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FADH2가 어디서 나오냐. 숙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FADH2가 나온다. 거기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정확하게 잘 공부하신 거고요. 제가 말을 빨리 못 하거든요, 원래. 숨이 차네요. 평생 천천히 말하고 살았는데. 강의를 오래 하면 나중에 겁쟁인가? 그 랩 있죠. 그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전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 4단계부터 5단계는 쉽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보시면 되고요. 교재 1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1, 2, 3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ATP도 꽤 생성이 됐고, 그다음에 CO2는 버려지는 거니까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요. CO2는 다 분해돼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피루부산에서 CO2 3개가 빠졌죠. 포도당 처음 해당 과정 초기에 포도당으로 시작하면 피루부산 2개가 생성이 돼서 CO2가 3개씩 나갔으니까 6개가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CO2는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ATP가 좀 생성이 됐고, NADH도 생성이 됐고, FADH2도 생성이 됐죠. ATP는 이제 그 최종 산물이니까 이미 다 공정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NADH하고 FADH2는 중간 산물이죠. 걔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를 이용을 해서 이제 ATP를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이 4단계, 5단계고, 그걸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고요. 산화적 인산화라는 용어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개념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 자, 4단계 먼저 보시겠습니다. 140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시면 보라색으로 막단백질이 있죠. 자,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가 보이죠? 외막하고 내막이죠. 예. 미토콘드리아 외막은 자기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제 막 단백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외막과 내막 사이는 막 사이 공간. 전에는 막간 공간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하여튼 막 사이 공간이 생성이 되죠? 자, 그 막 단백질 중에 맨 끝에 것은 ATP 합성 효소고, 좌측에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 게 4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보기 어렵고, 뒤쪽에 1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같은 그림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막사의 공간이 있고 말씀드렸고, 1, 2, 3, 4가 표시되어 있죠. 네, 보라색 막단백질 내 컴플렉스 1, 컴플렉스 2,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라고 부릅니다. 행복하게도 얘는 이름이 없어요. 뭐 따지면 있을 텐데 캠벨에서도 그냥 컴플렉스 1, 2, 3, 4로 부르기 때문에 다행히 이름을 모르셔도 됩니다. 컴플렉스 1, 2, 3, 4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표시되지 않은 조그만 보라색들이 있죠. 얘는 전자 전달체라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1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얘는 이름을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전자 전달하는 애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측 아래 보시면 NADH하고 FADH2가 있죠.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자, NADH와 FADH2는 지금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렇죠. 네, 3단계가 매트릭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질 매트릭스에 존재합니다. 예, 여기 써 있기도 하죠. 자, NADH부터 보시겠습니다. NADH가 컴플렉스 1에다가 전자 2개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NADH는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거죠. 수소가 붙으면 한원, 떨어져 나갔으니까 산화죠. 그리고 에너지를 잃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NADH에서 나온 전자는 컴플렉스 1을 거쳐서 전자 전달체를 거쳐서 컴플렉스 3, 4 이렇게 지나가죠. 1, 3, 4를 지나가면서 이 전자는 굉장히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NADH에 들어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컴플렉스 1, 3, 4에다가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컴플렉스 4 이후에 산소가 있죠. 2분의 1 O2라고 써있는 산소에 붉은색 표시하시고 별표 한 5개 하시고요. NADH에서 나온 전자는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이 됩니다. 이 산소는 그 매트릭스 내부에 있던 H 플러스 수소이온과 결합을 해서 물이 돼버리죠. 이게 세포호흡에 산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죠. 호흡을
얼마 동안 못하면 죽죠? 한 3, 4분 못하면 죽죠, 거의. 예. 우리는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FADH2를 보시죠. FADH2도 고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고, 똑같이 전자 두 개를 이번엔 컴플렉스 2에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FAD로 산화되죠. 이 전자는 컴플렉스 2에서 전자 전달체를 거쳐서 3, 4로 이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O2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O2 산소 기체는 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1, 2, 3, 4 중에 2는 좀 다릅니다. 뭐 위치도 좀 다르죠. 2를 제외하고 1, 3, 4는 프로톤 펌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에 있는 수소 이온을 무조건 잡아다가 막사이 공간에다 펌핑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계속 강제로, 억지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어느 공간에 수소 프로톤을 집어넣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매트릭스와 막사이 공간 중에 훨씬 더 좁은 막사이 공간에다가 강제로 수소 이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막사이 공간에 프로톤들이 잔뜩 있죠. 자, 여기까지가 4단계고 4단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 4단계 최종 목적은 여기 프로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수소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막사이 공간에다가 수소 프로톤을 잔뜩 집어넣고 매트릭스에는 프로톤 농도가 낮아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중심으로 이 농도의 불균형이 굉장히 커지게 만드는 게 4단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4단계가 완료되었고 마지막 5단계는 쉽습니다. 한 줄이죠. 맨 우측에 보시면 ATP 합성 효소가 있죠. 수소 이온이 한쪽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멍만 생기면 들어오려고 하겠죠. 자동적으로 확산이 되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해서 가는 법. 그래서 막사이 공간에 있던 고농도의 프로톤들이 ATP 합성 효소를 지나서 다시 매트릭스로 들어옵니다. ATP 합성 효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기 원통형으로 된 거에다가 F0라고 표시를 하시고요. F0는 작은 글자로 씁니다. F0.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좀 타원형인가요? 4개가 붙어 있죠. 그 부분은 F1입니다. F1. 네, 그래서 프로톤이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F0 부분이 회전합니다. F1은 회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얘도 모델이 뭐 10년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되고 모델이 좀 바뀌긴 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모델은 F0는 회전한다, F1은 회전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기출된 지문을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F0가 회전하면서 그 회전력으로 F1 끝쪽에 보시면 ATP가 생성이 되죠. 수소 이온 프로톤 하나가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 ATP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는 거죠. 당연히 ATP는 ADP에다가 PI, 무기인산이죠. 결합해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아까 NAD는 컴플렉스 1에다 전자를 전달했죠. FADH2는 컴플렉스 2에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뭘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별거 아니고 NAD는 컴플렉스 1, 3, 4, NADH에서 나온 전자는 컴플렉스 1, 3, 4를 다 지나면서 에너지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프로톤이 3개가 펌핑 아웃 됩니다. 근데 FADH2에서 나온 전자는 컴플렉스 2에서 3로 가기 때문에 컴플렉스 1을 거치지 않죠. 그래서 컴플렉스 3, 4에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프로톤이 2개만 펌핑 아웃 됩니다. 그래서 NADH에서 나온
NADH에 의해서는 3개의 프로톤이 펌핑 아웃되고 FADH2에 의해서는 2개의 프로톤이 펌핑 아웃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성되는 ATP 개수가 차이가 나겠죠. NADH에서는 ATP가 결국 3개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고 FADH2에서는 ATP가 2개가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이유는 간단하죠. 얘는 빼먹고 중간길로 갔으니까 FADH2는. 예. 그래서 4단계, 5단계를 잘 공부하셨습니다. 참. 한 가지. 아까 이제 표시는 다 하셨지만, 전자 전달계가 나오면 최초로 전자를 준 애가 누구야? 맨 마지막에 전자를 받은 애가 누구야가 항상 지문화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쉽죠. 보시면, 최초 전자 공여체라고 합니다. 최초 전자 공여체는 NADH와 FADH2죠. 고에너지 전자를 여기 전자 전달계에 전해준 최초 전자 공여체고, 그 다음에 최종 전자 수여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전자를 받은 애는 O2죠. 산소 기체죠. 근데 O2가 전자를 받아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전자죠. 전자를 받아서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해서 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세포의 전자 전달계에서 최종 전자 수여체는 H2O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H2O 아닙니다. 예, O2입니다. O2가 받아서 H2O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 전달계의 최초 공여자와 공여체와 최종 수여체는 뒤쪽에 광합성에서도 또 나오게 되는데 서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근데 그 부분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4단계, 5단계 다 공부하셨습니다. 높은 벽을 하나 넘으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암기할 부분이 좀 많긴 하고. 그리고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무리하게 깊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기출 수준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처음에 깊이 공부하면은 나중에 암기를 못 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방에 정리하기. 네. 중간에 막 ATP, 뭐 NADH, FADH2, 뭐 CO2 막 나오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은 절대 못 외웁니다. 전공자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를 한 하루 동안 고민을 했는데, 되게 현명한 방법을 찾아냈고요. 전체, 생성물 전체, CO2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생성물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PNF, 펜프를 기억하시고 222, 그 다음에 282를 기억하시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자는 아니지만 2228이 펜프나 펜프 22, 282 이렇게 이 테이블을 그리시면 바로 풀 수 있고요. 화학 문제에서 뭔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안 주잖아요. 그거에 정보를 안 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옆에다 잽싸게 씁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부터 20번까지 씁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걸 보고서 푸는 게 맞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을 바로 그리고 거의 한 20초, 30초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PANF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2를 PAN 아래쪽에 쓰시고 282는 여기는 X를 하신 다음에 282를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 과정이죠. 다 아시겠지만 피루부산 2개가 생성이 되죠. 포도당 하나에서. 그 다음에 자, 이 피루부산, 파이루빅 애시드 얘는 결국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ATP죠. 그럼 얘는 NADH, 얘는 FADH2입니다. 자, 해당 과정에서는 피루부산 2개 생성되죠. 그 다음에 ATP 2개 집어넣고 4개 빼내니까 2개 생성되죠. NADH2 2개 생성됩니다.
C3 단계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P겔이 두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222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CA 회로인데 여기서는 2단계와 3단계를 묶었습니다.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TCA 회로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 생성 부분 2단계를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면 아까 그림을 기억해 보시면 피르부산 하나에서 ATP 1개, 그 다음에 NADH 4개, 그 다음에 FADH2 1개가 나왔습니다.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2배죠. 그래서 2개, 8개, 2개입니다. 근데 자, ATP는 어디서 나왔죠? TCA 사이클에, 그렇죠, 숙숙 쪽에서 나왔죠. 숙신코에서 숙신산으로 갈 때 GTP가 형성이 되고 ATP가 형성이 됩니다. 피르부산 하나당 1개가 나오기 때문에 포도당 기준으로 2개죠. 여기서 포도당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자꾸 바꾸면은 나중에 기억을 못 하고요. 뒤쪽에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포도당 기준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NADH는 TCA 회로에서 처음에 2단계에서 나왔죠. 예.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부분에서 나왔죠. 그래서 PER 말이죠. 이소시트산 다음,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다음, 말산 다음. 근데 하나는 2단계에서 나온 거고 3개는 3단계에서 나온 거죠. 포도당 기준으로 2배씩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땐 8개고 그걸 분리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2 플러스 6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로에다 2 플러스 6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ADH2는 어디서 나왔죠? 숙부에서 나왔죠. 예. 숙신산에서 구마르산으로 갈 때 FADH2가 피브르산 하나당 1개가 나왔는데 포도당 기준이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피브르산 기준으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141이라고 순서대로. 이 순서를 바꾸시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ATP, NADH, FADH2가 요 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포함했을 때 피브르산 하나 기준으로 141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포도당 기준은 282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바로 그리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펜프 222, 281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인데 하나는 전자전달, 4단계는 전자전달계고 5단계는 ATP 합성이죠. 그거는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화적, 인산화로 묶어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펜프 2, 282, 그 다음에 2 플러스 6을 기억하신 다음에 줄을 맞춰서 여기까지 그리신 다음, 자, 여기서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피르부산은 이미 여기서 없어졌죠. 신경 쓸 거 없고, ATP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래서 4개죠. 그 다음에 NADH는 여기서 2개, 여기서 8개에서 10개죠. 더 하시면 되죠.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 다음에 ATP는 그대로 최종 산물이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NADH와 FADH2는 프로톤 펌핑 아웃을 한 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다시 바꿔주죠. 얘는 하나당 3개, 얘는 하나당 2개죠. 그래서 3배, 2배를 하시면 4, 34, 이게 다 ATP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정교하게 아까 그 과정들을 다 기억하셔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표를 그리는 법을 몇 번 연습하시면 어느 단계에서든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ATP가 최종 38개죠. 4개, 30개. 최종 38개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성물이 어디서 뭐가 나오느냐는 정리 끝이죠. 이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 바꾸시면 안 되고 그냥 모양 그대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고민한 거라서 좀 여기는 좀 추가적인 설명인데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펜프 쓰고, 뭐, 약자는 이제 아시죠? 피루부산 ATP, NADH, FADH2고, 그 다음에 E 쓰고, 여기는 X282, 그 다음에 8은 E 플러스 6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피루부산은 TCA 회로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리죠. 다음, 이거는 아까 피루부산 하나당은 141이고, 포도당 기준으로는 28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 변환하는 거는 여기서 쭉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6에서 6이 2는 2단계고 6은 3단계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하나가 남는데 요게 좀 문제입니다. 자, NADH인데 NADH, FADH2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에서 생성이 된 거죠. 거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바로 전자전달기를 거쳐서 ATP가 바로 생성이 돼서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출신이 다릅니다. 얘는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생성이 됐죠. TCA 회로에서 나온 거니까 뭐 2단계도 있지만 얘는 세포질에서 생성이 된 거죠. 숙주세포의 세포질. 근데 문제는 얘가 못 들어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근데 얘는 NADH는 ATP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토콘드리아에 가까이 가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셔틀링 시스템이 있어서 NADH는 못 들어오지만 NADH의 전자를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전자만 전달해서 결국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로 다시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전자를 전달할 때 이 바깥쪽에 NADH의 전자를 안쪽에 NADH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더해지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개가 되는데 어떤 세포는 이 NADH의 전자를 FADH2가 받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정확히는 FAD가 받는 거죠. 그래서 전자 2개를 받고 수소이온이 결합을 해서 FADH2가 됩니다. 근데 그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하죠. 얘는 3개를 만들 수 있는 애였는데 얘 FADH2가 받아버렸으니까 얘는 2개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한 쌍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ATP를 최종적으로 2개 손해보게 되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자,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막이라고 하죠. 세포질에 NADH가 있습니다. 2개가 생성이 됐죠. 얘가 NADH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막 근처에 가서 대신 내 전자라도 받아줘. 그러고 던집니다. 이 안쪽에서 받는데 NAD 플러스가 지나가다가 전자를 딱 받으면 NADH가 되는 거고 재수없게 FAD가 지나가다가 내가 받을게 그럼 받으면 싫은데 하지만 받으면 FADH2가 되죠. 아까 전자를 받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NADH는 전자 전달계와 ATP 합성 효소를 거쳐서 3개의 ATP를 훌륭하게 만들어내죠. 근데 바보같이 받은 FADH2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지만 나는 원래 2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고 ATP 하나가 손해가 나죠. 근데 바깥쪽에 세포질에 있던 NADH가 2개의 분자이기 때문에 둘 다 던졌는데 둘 다 FAD가 와서 받았다. 그러면 하나씩 손해를 보죠, ATP. 그래서 최종 38개가 아니라 그 경우에는 36개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긴 한데 잠깐 보시죠. 교재 66페이지 보시면 세포 내 공생설이죠. 아래쪽 그림. 이미 잘 공부하신 부분인데 자, 여기 그림에서
세 번째 원시 진핵 세포에서 네 번째 그림, 좌측에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림, 호기성 세균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죠. 요게 몇 억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로 돌아가서 원시 진핵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잔뜩 받아서 ATP 2개만 만들고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용을 못 합니다. 근데 이 호기성 세균이 들어와서 못 잡아먹고 놔뒀는데 포도당을 분해해서 해당 과정만 할 수 있죠. 그래서 ATP 2개를 만들고 잘 만들었다 그러고 나머지 피루부산이죠. 피루부산을 버렸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받아서 포도당 ATP를 36개를 혼자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공생하게 된 거죠.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다 되셨고 네, 1, 2, 3, 4, 5단계까지 다 공부하셨습니다. 교재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교재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교재를 보는 거는 좀 보완이기도 하고 좀 없는 내용인데 좀 부가적인 내용들을 보실 거고 살짝 복습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우니까 복습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교재 146페이지를 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자 보이시죠? 말씀드렸던 인산화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자, 인산화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산화 일반적으로 ATP를 만드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하시죠. 기질 수준 인산화와 화학 삼투적 인산화로 첫 번째로 나눕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는 교재 보시면 위쪽 그림입니다. 기질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PEP입니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어디서 보신 것 같죠? PP. 예. 피루부산 바로 직전의 물질이 PEP입니다. 중간중간에 좀 나오고 걔 포스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상기가 붙어 있는 거죠. 인상기가 하나 붙어 있는데 효소가 얘를 잡고 그 다음에 ADP 아데노신에 인상기 2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다이포스페이트죠. ADP를 잡아서 PEP에서 인상기를 떼서 아데노신에 붙여버리면 이제 다 방출시키는데 좌측은 피루부산이 되고 우측은 ATP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이죠. PEP가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이제 피루부산이 되면서 이게 떨어져서 ATP를 하나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2개 중에 하나가 얘로 온 걸 거고 여기 하나는 중간에 어디서 ATP를 생성을 했겠죠. 그래서 투자기에 ATP 2개 손해보고 여기 P겔로부터 회수기에 ATP 2개 뽑아내고 2세트니까 4개를 뽑는다는 거죠. 이 단계의 실제 그림이 교재의 그림입니다. 얘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아까 보신 4단계, 5단계는 엄청난 규모죠. 세포 막이 있어야 되고 전자전달계, 막 단백질도 컴플렉스 굉장히 큽니다. ATP 합성 효소가 있어요. 대규모로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얘는 그냥 딸랑 효소 하나죠. 단백질 하나죠. 예. 그래서 정확히 왜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기질 효소 한 개 수준이고 얘는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리고 이건 이해하셨죠? 그냥 세포질 내에서 효소 하나 떠다니고 기질 2개 떠다니다 만나서
ATP가 생성되면 그건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근데 1, 2, 3, 4, 5단계 중에서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관여하는 건 4, 5단계 뿐이죠. 그래서 1, 2, 3, 4, 3단계에서 생성되는 ATP는 다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요. 효소 하나가 어떤 물질로부터 인산기를 뺏어서 ADP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방금 보신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걔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런 복잡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처음에 NADH만 예로 들죠. NADH가 전자 두 개를 전달해주면 컴플렉스 1, 2, 3, 4를 거치면서 에너지들을 조금씩 나눠주죠. 컴플렉스 2는 프로톤 펌프가 아니지만 1, 3, 4는 프로톤 펌프입니다. 전자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프로톤을 펌핑 아웃하죠. 어디로? 막사의 공간으로 프로톤을 펌핑 아웃하죠. 그래서 ATP 합성 효소가 작동하기 전에 그 상태, 그게 화학 삼투입니다. 화학은 여기서 화학 종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물질을 말하는데 여기서 프로톤이죠. 프로톤이라는 화학 종을 농도 기울기를 막중심으로 좌우에 농도 기울기를 크게 만든 상태. 그래서 막강 공간에 있던 프로톤들은 이 매트릭스 안으로 기회만 생기면 들어오겠죠. 그 긴장 상태가 그리고 삼투압이 작용하는 상태가 화학 삼투입니다. 화학종이 삼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막 좌우로 농도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 강제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 화학 삼투 상태고 인산화. 프로톤이 ATP 합성 효소를 지나서 들어오면 ATP가 합성이 되죠. 그게 인산화입니다. 그러니까 4, 5단계 우리가 공부하신 그 부분을 좀 사이언티픽하게 표현한 게 화학 삼투적 인산화입니다. 이 용어는 좀 요즘에 좀 덜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광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로 나뉩니다. 우리가 공부하신 건 산화적 인산화였죠. 세포. 광 인산화는 광합성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이게 개념이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것부터 보시면 왜 산화적 인산화냐? 요 산화적이란 말은 어떻게 해서 화학 삼투 상태가 됐냐, 삼투압이 높은 상태를 만들게 됐느냐는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얘는 NADH가 전자 두 개를 컴플렉스 1, 2, 3, 4에 전달하면 컴플렉스 1이 받아서 2에다 전자 전달체를 거치지만 컴플렉스 2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전자를 NADH로부터 컴플렉스 1이 받는 순간 컴플렉스 1은 산화가 되나요? 환원이 되나요? 헷갈리죠? 수소하고 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수소를 생각하시면 되고 수소를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1 입장에서는 수소를 받은 거기 때문에 환원되는 겁니다. 다음 컴플렉스 1이 에너지를 조금 받아 먹은 다음에 컴플렉스 2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컴플렉스 1은 산화가 되는 거죠. 수소 기준으로 생각하면 수소가 붙으면 환원, 떨어져 나갔으니까 수소와 전자가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산화가 됩니다. 컴플렉스 2도 똑같습니다. 받으면서 환원, 주면서 산화. 한 번도 받으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데 산화, 환원적 인산화이긴 한데 뭐 환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전자를 던져주는 순간 자신이 산화되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들의 산화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프로톤 펌핑을 하죠. 그렇게 해서 화학 삼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화학 삼투를 만들어낸 원인, 방법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인산화는 결국 나중에 ATP를 합성하는 걸 의미하죠. 광인산화는 구조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NADH 같은 고에너지 전자를 갖는 물질을 쓰는 게 아니고 물을 광분해를 합니다. 빛으로 분해를 하면 물도 에너지를 때려 넣으면 전기 분해 되거든요. 에너지를 때려 넣으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산소 기체로 분해되고 수소 이온, H+로 분해되면서 그 안에 있던 전자 두 개를 꺼내서 전자 전달계를 이동시키는데 문제는 얘는 초기에 전자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에다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예, 관계라는 게 있어서 두 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프로톤 펌프에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또 낮아지면 관계에서
다시 빛 에너지를 때려 넣어서 전자 에너지를 높여주고, 그래서 결국 얘도 똑같이 프로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를 막 좌우에 만들어내고 똑같이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ATP를 합성합니다. 근데 얘의 경우에는 화학 삼투, 그러니까 프로톤이 막 양쪽 농도가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 빛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방법이죠. 광이고 얘는 최종적으로 ATP 합성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 개념이 좀 쉽지는 않아요. 예, 처음에 들으시면 어렵고, 근데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고 이 개념을 확실히 모르면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른 세포 문제들은 쉬운데 얘는 좀 어려웠습니다. 맞히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게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죠. 지문에서 개념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출제자의 의무니까. 근데 이번에는 먼저 주의하실 게 인산화다. 그러면 세포 광합성 공부하시면 그냥 ATP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아닙니다. 인산화는 단백질에다가 인산기를 붙여도 이 단백질은 인산화가 된 겁니다. 지방에다가 인산을 붙여도 얘도 인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산화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분자들의 인산화도 있고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형성하면 그건 ATP 합성인데 얘도 인산화의 일종인 거죠. 예, 이걸로 지문을 만들었는데 뭐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예. 네, 이거 확실히 구분하시고, 요거는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기질 수준하고 화학 삼투적 구별하는 법은 규모죠. 수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효소 하나 크기, 생체막이 없어도 되고, 얘는 대규모죠. 효소가 아니라 효소 복합체들이 줄줄이 서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막도 필요하고. 다음 이제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가 있는데,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를 먼저 배우셨고, 네. 여기 화학 삼투적이라는 표현은 결국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하고 광과 산화적은 어떻게 화학 삼투적 상태를 만들어냈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세포호흡에서는 고에너지 전자, NADH와 FADH2에서 고에너지 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컴플렉스 1, 2, 3, 4를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산화하면 되는, 결국 산화에 의해서 나중에 프로톤 펌핑이 되고 화학 삼투적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방법이 산화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인산화는 이제 최종 결과죠. 여기서는 다 이제 ATP 합성하고 동일하죠. 광인산화는 광합성의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전자가 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빛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프로톤 펌프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프로톤 펌핑을 하기 때문에 화학 삼투적 상태를 만들게 되는 방법, 원인은 빛 에너지다. 그래서 광인산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 중간 결과, 최종 결과가 인산화가 되겠죠. 네. 설명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고요.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예. 표를 보시면서, 교재에도 따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없어서 표를 보시면서 확실하게 좀 날카롭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뭐 다시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출제되면 대부분이 못 맞출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여러 번만 맞히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게 예쁜 동영상이라서. 예. 동영상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지난번에 세포 소기관은 보셨어요? 예. 그냥 쉬면서 받으면 좀 도움이 되고, 얘는 그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 또 역시 힐링 하시면서 보시고, 세포 부분 더빙이 있어요, 근데.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광합성은 더빙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서 들으셔야죠, 뭐.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내레이터가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예, 여러분도 쉽게 들으시죠. 예. 그래서 두 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고 좋으면 여러 번 보시면 더 좋죠.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 이제 잘 공부하셨네요. 세포 공부하셨고 15분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